안녕하세요. 이번에 겪었던 일들 여러분들께 풀어보려고 이렇게 사연 남겨봅니다. 회사 동료의 권유로 시작하게 된 산악 동호회는 자신에게 잘 맞는지 몇 번을 다니기 시작하더니 젊은 나이에 산악 대장까지 하면서 정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다니지 않겠다고 했지만 모든 상황이 밝혀진 상태인데 덮으려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차피 끝낼 각오하고 저질렀다 생각합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산악 동호회에 가입하고 등산을 시작했을 때 정말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문제는 주변 지인분들께서 가입하고 활동하는 순간 가정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들어오지 않은 날이 허다하며 나중에는 돌아오지 못할 일들까지 저지르게 된다는 걱정스러운 소문들의 말에 솔직하게 제 감정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거 없는 건전한 동호회라는 걸 강조시켜 주었고 단체 사진도 보여주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숨김없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별 문제 없이 산행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이번에는 부부 동반 모임이라며 함께 가질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여보, 이번에 나랑 같이 산에 갈래? 이번에 부부 동반 모임인데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산악 대장이기도 해서 보이는 이미지가 있잖아. 옆에서 같이 등산하면서 회원분들이랑 이참에 좀 친해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부부끼리? 나는 등산도 잘 못하고 산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무조건이 아니라면 그냥 혼자 다녀와. 그러지 말고 이번에 당신도 사람들끼리 좀 친해지고 얼굴도 좀 익히면 좋잖아. 앞으로 한두 번 얼굴 볼 사이도 아닐 텐데. 다음에 우리 집에 와서 술도 한잔 하기로 했거든. 뭐? 우리 집에 와서 술도 한잔 한다고? 뭘 그렇게까지 해? 동네 술집에서 한잔하고 들어오면 되는 거지. 나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집에는 데리고 오지 마. 그건 나중 문제니까 일단 부부 동반 한번 가자. 내 체면도 좀 살려주라. 부탁할게. 나도 당신이랑 좋은 추억 하나 만들고 싶다고. 남편의 계속되는 부탁에 산을 좋아하지 않았던 저는 결국 남편을 따라 관광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남편은 저를 회원분들에게 인사시켜주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께서 남편 옆으로 오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으로 건네는 말들에 제 기분이 불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매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그리고 이 여자는 걸치고 있는 등산복들이 모두 꽤 비싸 보이는 고급스러운 것들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길거리에서 파는 싸구려 등산복 몇 개 남편이 사줘서 입고 나왔었죠. 어머,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대장님 아내분 되신다고요? 저는 등산 갈 때마다 외롭지 않게 항상 옆에서 말동무해주는 장미연입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옆자리에 앉을 수 없겠네요.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자상하고 멋진 남편분 두셔서요. 매번 혼자 온다고 얼마나 저를 잘 챙겨주시던지 너무 부럽네요. 뭘 또 그렇게까지 얘기해. 내 와이프 괜히 오해할라. 오늘 부부 동반이긴 하지만 아닌 사람들도 함께 오거든. 내가 통솔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주말에도 빠질 수가 없겠더라고. 서로 의지하면서 등산하니까 좋기도 하고. 미연씨, 오늘은 혼자 잘할 수 있지? 아, 뭐예요, 대장님. 아내분 오셨다고 지금 저 외톨이 만드시는 거예요? 너무 서운한데요? 다음부터 다른 산악 동호회 알아봐야 되겠네. 두 분의 사랑이 너무 질투나네요. 저를 가운데 세워두고 자기들끼리 뭘 하고 있는 건지 남들이 보기에는 꼭 사랑 싸움하는 것처럼 티격태격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별말 없이 조용히 산에 올랐고 산을 좋아하지 않았던 저는 정상까지 겨우 올라갔네요. 그렇게 모두가 사진 한 장 찍고 잠시 쉬고 있는데 다른 회원분들이랑 대화하고 있는 아까 그 여자분을 계속 쳐다보면서 있길래 뭔가 심상치 않아 남편 등산화를 툭툭 치면서 째려보니 아까 자기가 한 말에 토라진 것 같다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의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 남편에게 이럴 거면 부부 동반 모임 왜 같이 오자고 했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미안하다며 바로 꼬리 내렸지만 더 화가 치밀어 오른 건 정상에서 내려갈 때였습니다. 저는 힘들게 나무 잡고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데 제 앞에서 그녀에게 천천히 내려오라며 손을 내밀었고
연약한 발목 부러질 수도 있으니 자기가 사용하는 스틱 쓰라고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눈치를 보면서 아내분은 어떡하냐고 말을 하자 남편은 바로 제 발목은 무쇠 발목이라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고 강하게 말하길래 그 말에 상처받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혼자 내려왔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챙겨주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 후 남편과 저는 대판 싸우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제가 화를 내고 있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되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처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 내 체면이 뭐가 되냐? 같은 회원 식구고 힘들어하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지금 그거 가지고 나한테 화낼 문제야? 부부 동반으로 갔으면 밝게 웃으면서 농담도 주고받고 하는 거지. 그렇게 속이 좁아서야 다음부터 부부 동반 데려갈 수나 있겠어? 정말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 다들 당신 어디 안 좋냐며 불편해해서 내가 정말 창피했어. 그래? 내가 창피했어?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밖에 나가면 나를 더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부부 동반 모임이면 당연히 더 신경 써줘야지. 그 여자가 당신 마누라야? 내가 마누라 아니야? 이해하려고 웃으면서 참아보려 했지만 산에서 내려갈 때 뭐라고 그랬어? 내 다리는 무쇠다리고 그 여자 다리는 새다리냐? 농담도 정도껏 해야지. 그런 발언은 우리 부부의 이미지만 깎아먹는다는 거 몰라? 그 여자가 삐져있는 건 걱정은 되면서 내 마음 상한 건 안 보여? 이런 놈을 사랑하고 결혼한 내가 잘못이지. 정말 실망이야. 다시는 안방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산악 동호회도 나가지 마. 그런데 나가니까 사람이 점점 이상하게 변하고 있네. 내 말대로 이제는 동호회 모임 나가지 마. 산악 대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 차라리 그냥 뒷산이나 혼자 올라갔다 내려와. 그걸로도 충분하니까. 남편과 저는 부부 동반 모임으로 싸우게 된 시점부터 사이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제가 동호회 모임 나가지 말라고 난리를 치자 결국 꼬리 내리고 더 이상 동호회 모임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새벽부터 등산복을 갈아입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뒷산이나 올라가려고 한다며 조용히 집 밖을 나갔습니다. 당연히 뒷산 올라가는 줄 알았지만 창밖을 보니 관광버스에 남편이 올라탔고 남편을 반겨주는 부부 동반 모임 때 만났던 여자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네요. 전화를 바로 걸었더니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산을 좋아한 게 아니라 그 여자를 좋아했던 거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집에 들어올 때까지 이를 갈고 있었네요. 한참 뒤에 남편은 술이 만땅이 된 상태로 들어와 뻗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깨우고 난리를 쳐도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모습에 남편이 너무 한심스러웠고 이렇게 있을 수 없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바로 잡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술이 깨면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야만 우리의 결혼생활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한참을 거실에서 뻗어서 자더니 정신을 차렸는지 일어났고 제가 옆에 앉아있는 모습에 놀라서는 급하게 술이 깬 척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만 봤는데 산악 대장인 만큼 갑자기 그만둘 수 없었다며 자기 입으로 술술 풀어대더군요. 용서해주기로 한 거 한 번만 봐준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절대 동호회 나가지 말고 등산을 가고 싶으면 저와 함께 가자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을 너무 믿었던 걸까요? 그런 환경들을 맛보게 되면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걸까요? 분명 저에게는 산악 동호회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으면서 남편은 새벽마다 저 몰래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전혀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남편이 평일에는 일을 해야 하고 주말에는 쉬는데 주말의 경우 저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생각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등산도 지겹다며 무릎도 좋지 않은 것 같아 미련 없이 등산복을 버렸다고 해놓고서 평일에 그것도 월요일에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일이 프리한 편이고 밖에서 영업을 뛰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매주 월요일마다 모임에 참석하고 있을 거라곤 정말 생각도 못했었네요.
일요일 밤 친정엄마 몸이 좋지 않으셔서 남편이랑 함께 잠시 들린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월요일 출근 때문에 집에 먼저 들어갔고 저는 친정에서 하루 자고 들어간다고 이야기한 후 남편 먼저 보냈지만 엄마가 그래도 아침 출근길 아침밥은 챙겨줘야 하지 않겠냐며 들어가 보라는 말에 아침 6시쯤 조용히 친정집에서 나와 택시 타고 집으로 도착했는데 집안에 남편이 없었습니다. 보통 7시쯤 나가긴 하지만 너무 일찍 서두른 것 같아 전화를 걸었는데 순간 잘못 누른 건지 통화가 연결이 되면서 남편 차 안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대는 순간 저는 너무 놀랐고 가슴이 쿵쾅거리는데 차 안에 들려온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빠듯하네. 오늘은 좀 늦겠다. 그런데 우리끼리 이렇게 다니면 동호회 사람들한테 다 소문나겠다. 그치? 그래서 비밀로 하려고 부부 동반 때 자기 와이프 부른 거였잖아. 그렇긴 해도 알 사람들은 벌써 다 알고 있을걸? 그리고 우리 말고도 벌써 끼리끼리 다 그렇고 그런 사이인 것 같던데 뭐. 그렇긴 하지. 그래도 자기 그때 스틱은 좀 심하긴 했어. 우리 관계 들킬 뻔했잖아. 나 주지 말고 그 여자 줬어야지. 내가 그때 말했지. 무쇠다리라고. 절대 안 부러져. 자기 다리는 야리야리해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 난단 말이야. 나 그때 솔직히 좀 삐져있긴 했어. 등산 가방에 스틱 있었는데 일부러 안 꺼낸 거다. 몰랐지? 근데 확실히 대놓고 만나는 거보다 몰래 만나는 게 더 재미있고 심장 떨리는 것 같아. 스릴 있잖아. 내일 우리 집에 물건 좀 옮겨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지? 당연하지. 아침 일찍 가면 되는 거지? 주말에 만날 수가 없으니 많이 답답하다. 최대한 조심하고 있긴 한데 와이프가 이 사실 알게 되면 분명 이혼하자고 길길이 날뛸 테고 그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 돈 나가는 건 장난 아닐 텐데 우리 진짜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뭐 어때? 이참에 그냥 나랑 새 살림 차리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나는 두려울 거 하나 없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 6년이야. 나도 그 여자 못지않게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이제 그 여자 버리고 나한테 와. 이참에 우리 같이 살자. 그렇게 남편의 핸드폰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를 모두 녹음해 두었고 뒤늦게 통화 연결되어 있다는 걸 눈치챈 남편은 핸드폰을 바로 꺼버렸고 너무 화가 난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입김 때문인지 한참 뒤에나 집에 들어왔고 왜 이제 들어왔냐고 물어보는 제 말에 어차피 걸린 거고 빨리 들어와봤자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원하는 거 해주겠다고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언제 준비한 건지도 모를 이혼 서류를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 저러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와 수치심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핸드폰에 녹음된 파일과 그리고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를 떼서 증거물로 제출하고 이혼 위자료 소송과 정신적인 피해 보상 그리고 저희 가정을 파탄낸 그 여자에게도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소송 위자료까지 남편이 모두 내줬다는 걸 알게 된 후 제 속은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지만 어차피 이혼했고 이제 신경 쓸 일 없다 생각하며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외로이 지낸 지 1년이 넘어갈 시점에 갑자기 저에게 전 남편이 찾아와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여자와 새 살림을 꾸리려고 했고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줬는데 그 여자가 알고 봤더니 애 둘 달린 이혼녀에 재산까지 모두 털어갔다며 완전 꽃뱀이었다고 한탄하더니 이런 자기 자신이 너무 후회돼 다시 제자리를 찾고 싶다며 과거의 일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으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랑을 찾으려 떠난 사람인데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며 제 앞에서 자존심 버리고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너무 한심했네요. 결국 빈털터리에 혼자가 되어버린 남편 얼굴에 굵은 소금 한 바가지 뿌리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남자와 살면서 아기가 없었다는 거에 하늘에 감사합니다. 습관성 유산으로 예전에 임신을 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었지만 계속되는 실패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살았었는데 만약 아이를 가지게 된 상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동안 남편의 속내를 하늘이 아셨는지 불쌍한 저를 도와준 것 같습니다. 평생 동안 자기 잘못 뉘우치며 살길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